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주말이 찾아오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아침 어떠한 소식이 반겨줄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86,692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7.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이죠. DBA에 따르게 되면 26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7.71% 오른 86,692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0.63% 내린 7,264.9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같은 맥락을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법원이 토큰도 뇌물이다 자산을 인정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 26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디지털 권리 러시아법에서 코인 토큰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네, 이 디지털 권리가 법정 화폐, 재산, 기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취급된다 밝혔습니다. 네, 미디어는 이에 대해서 토큰을 돈, 재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설명을 한 것이죠. 네, 이 디지털 권리라는 개념은 관련법이 지난 10월 발효되면서 러시아법에 정식 등장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토큰 발행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 유치에 관한 법은 지난 8월에 채택이 되었고, 크라우드 펀딩 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규제 샌드박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규제 샌드박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했습니다. 테스트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 테스트를 시작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26일 현지 매체 인터팍스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화폐가 결제 수단 역할을 하거나 돈의 대용품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실물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결제 수단이나 돈의 대용품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루브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연구하는 단계다 언급을 했네요. 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디지털 루브라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올해 11월 러시아 하원 의원 금융시장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루블화로 1대1 교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발행 암호화폐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밝혀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러시아 내에서도 정부 주도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몇 차례 나온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현재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의 CBDC 개발의 가속화에 들어오는 소식이죠. 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시범 테스트를 보이면서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러한 CBDC에 관한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테더와 이슈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거래소죠. 비트파이닉스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최근 30%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닉스에서 고객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1개월간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이후 점점 감소로 추이했던 글로벌 거래소의 고객 입금 비트코인 수량이 최근 급반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닉스가 맡은 비트코인은 지난 1개월에서 이제 5만 BTC가 늘어서 약 30%, 비트맥스도 4%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코인 매트릭스가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네,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비트파이넥스 지갑에 있는 15만 4,996개의 BTC에서 20만 4,150BTC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간은 비트코인이 7,700달러대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최저치인 6,500달러까지 추락한 후 크게 반등하는 등 치열한 변동성을 동반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로서의 일반 거래 외에도 마진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연말 전의 타이밍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네, 한편 비트맥스도 비트코인 보관수에서 약 4%가 상승을 했고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는 11월에 고객의 2.3만 명의 개인정보 이메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의 시기이지만 레드라인, 즉 발각 타이밍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입금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이제는 상승하지 않겠냐는 투자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 증가 및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소식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팽배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CEO의 경우 암호화폐는 주류가 될 수 없다 언급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고 CEO는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수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 젠고의 CEO 오엘 오하이오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주류가 될 수 없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부분 광고 플랫폼은 암호화폐를 거부한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거부한다. 세 번째, 구글, 애플은 크립토 앱, D앱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하이오는 이제 광고, 은행, 모바일 없이는 주류가 될 수 없다. 덧붙였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유를 보게 되면 얼마 전 유튜브 측에서 암호화폐 유튜버에 대한 유해한 컨텐츠라며 제재를 가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때는 3개의 유튜브 채널만 제재를 먹었었지만 현재는 25개 채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관해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암호화폐 관련 영상에 잇따른 삭제 및 전문가의 견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12월 23일부터 느닷없이 시작된 유튜브의 암호화폐 관련 컨텐츠의 삭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제한적인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를 시작해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채널로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삭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튜브 채널은 25개 이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컨텐츠가 삭제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스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에 규제된 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비디오가 삭제됐는데요. 네, 베테랑 암호화폐 투자자인 그는 그동안 10년 이상 같은 콘텐츠를 작성했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유튜버에 의한 비디오 삭제가 비트코인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나 금융의 자유에 대한 학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을 했는데, 네, 또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활동은 주요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직원이 휴가를 내는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라는 타이밍은 위반 경고를 받아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최악의 경우 채널이 폐쇄되는 사태에 빠진 채널 운영자에게 재심사 청구에 더 오래 걸리는 등 상당히 불리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네, 위 영상 삭제 채널 목록을 작성한 크립토 영은 비열한 타이밍이다라며 유튜브 및 그 모 회사인 구글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작년 구글 및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에 관한 광고의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사례에도 언급해 중앙 집권형 소셜미디어 대기업이 가지는 압도적 영향력을 염려하는 자세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네,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심각한 사태이지만 유튜브 측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의견이나 단순한 정책 위반이라는 의견 등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법률에 이제 밝은 업계 변호사 제이크 체빈스키는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은 증권법 17B의 안티 터칭이라는 이제 미국 증권법의 선동 금지 조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과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증권의 프로모터가 판매 촉진을 함에 있어서 받은 보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소셜미디어상에서 ICO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유명 권투 선수 메이웨더와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DJ 칼리드 등이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이 부과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체빈스키도 증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단순히 유튜브가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비디오를 삭제하는 알고리즘에 적용된 걸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체 검열성, 내성이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도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트위터를 했네요. 네, 또한 다음 트윗에서는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이 더 나은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유튜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제재를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 관한 소식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쓰촨성에서 겨울철 전력 제한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하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 0.4% 하락하며 839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3% 상승하며 14만 6천원대, 리플 XRP가 0.18% 하락하며 219.2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터미넌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력한 68.8%로 암호화폐의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쓰촨성의 경우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겨울철 전력 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과연 마이닝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쓰촨성 겨울철 전력 제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마이닝 위험 신호인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겨울 비트코인 채굴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 쓰촨성 간쯔장 족 자치주는 겨울철 전력 제한을 선고하고 특히 암호화폐 마이닝 산업에 대응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력 발전이 메인이 되는 이 지역에서는 여름 우기 시기에 전력이 남는 상황이 되어 전기세가 대폭 하락을 하지만 건기에 해당하는 겨울에는 전력 부족과 전기세 급등 상황에 빠진다고 하는데, 네, 올해 겨울은 특히 그 경향이 강해진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전보다 30% 이상의 전력 부하를 정부는 추산을 했는데 전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전력에 의존하는 대기업, 마이너 등에 대한 전력 공급 우선순위를 하위에 둘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 세계 탑3 대형 마이너 BTC.com의 창설자는 블로그에서 해당 정부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여름을 환영하지만 겨울이 되면 뒷전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적대로 쓰촨성에 있어서의 이제 우기의 전기세의 저렴함은 세계의 전력값과 비교해도 출중하기 때문에 마이너들이 집중하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데, 네, 특히 전력이 남는 상황과 마이너의 전력 수요가 매치된 것에 따른 비즈니스적 발전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도 포함해 정책의 대응 방침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전 세계의 마이너의 약 절반이 거점을 둔다고 여겨지는 중국 쓰촨성의 뉴스인 만큼 향후 동향이 주시된다고 하네요. 네, 만약 마이너의 수익이 대폭 악화가 된다면 해시레이트에 대한 악영향이나 경역 악화에 따른 시장 매각도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의 대응 방침을 우려한 일부 대기업, 중규모 마이너는 전력 공급이 안정된 내몽골이나 이제 신장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한 최근 보도가 있듯이 중국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6%에 이르고 있고 정부도 마이닝에 대한 완화 자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마이닝 분야는 중국 정부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죠. 지금도 마이닝 채굴 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스촨성에서 겨울철 전력을 제한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비트코인의 마이닝 업체들이 대거 모여있는 중국의 스촨성에서 전력을 제한할 경우 암호화폐 마이닝에 당연히 타격을 주겠죠. 네,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 덤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현재도 그리 좋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 탈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리플사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소식과 더불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베트남에서 리플사가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위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작권 때문에 지금 재생은 못하지만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리플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드리진 못하지만 리플사의 빠른 송금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광고가 나온 데에는 이제 올해 11월 베트남의 상업은행인 이제 TP뱅크가 리플렛에 가입한 데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TP뱅크의 리플렛 참여 목적은 국제 송금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TP뱅크는 리플렛에 대해서 각 거래의 정보나 상태가 즉시 갱신되어 그것을 전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에러도 일어나지 않고 저비용으로 송금이 빠르게 처리된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처럼 리플사의 경우 각국의 주류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가며 사업을 확장 중이죠. 다가오는 2020년 리플렛의 네트워크는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만큼 이 소식이 XRP 가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이 암호화폐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12월 25일 현지 뉴스 미디어인 노보스티 우즈베키스탄화에 따르게 되면 국가 프로젝트 관리국은 기존의 거래소에서도 시민들에게 암호화폐 구입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결정은 이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2018년 9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작업 및 ICO에 대한 인가를 규정하고 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같은 달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디지털 트러스트라는 국가 블록체인 개발 기금의 설립을 지시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국가 행정으로의 통합에 관한 법령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해선 일부 제외라고 하는데, 새로운 규제는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획득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는 일부 제한적인 거래 허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시민권 보유자들은 표면적으로 자금 세탁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KYC 절차를 거친 후 두 곳에 허가된 거래소에서 현재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동해 도쿄가 후오비 재팬에 출자를 했습니다. IEO 서비스나 지역 통화 발행 서포트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동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가 이제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는 후오비 재팬에 출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관련된 IEO 서비스를 연계, 지역 통화 발행 등의 서포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IEO는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거래소가 판매 등의 중개를 실시하는 모델로 프로젝트 조사나 IEO 실시 후에 상장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맞는 것으로 상장 등이 불명확했던 ICO의 대체 자금 조달 모델로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세계에서는 이미 많은 IEO가 이루어지고 이제 또한 시들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규제 환경이 갖추어지고 암호화폐의 취급 심사도 엄격한 일본에서 행해지는 의미는 크고 해외의 IEO 사례와는 다른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한 모델이나 지방 활성화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 등이 있다고 하는데, 네, 후오비와 동해 도쿄 파이낸셜 HD 또 이제 이 지방 활성화에 주목하면서 지역 통화 등의 발행 등의 서포트에도 연결하겠다 검토한 것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도쿄 증권을 중심으로 동해도쿄 파이낸셜 그룹의 증권 지주회사인데 지역 전략이나 제휴 전략을 추진하고 증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고객 요구에 맞는 금융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OK코인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상품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코인의 창업자인 쉬밍싱이 26일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상품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은 게임 안의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와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바이낸스가 24시간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CG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24시간 고객센터는 한국어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한국어로 밝혔습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썼네요. 참 귀엽네요. 네, 바이낸스가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비자 카드로 암호화폐 매수를 지원합니다. 31개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이낸스가 일부 국가 이용자는 비자 카드로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만간 마스터카드 결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지했습니다. 네, 비자 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 지원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네요. 네, OKEX가 1월 9일 비트코인 옵션 퍼블릭을 론칭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OKEX가 내년 1월 9일 비트코인 옵션 퍼블릭 론칭을 앞두고 일부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OKEX 비트코인 옵션은 매일 비트코인으로 결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믹스 또한 27일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고믹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27일 오후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고믹스 측은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다 폭넓은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작가들이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웹툰이라는 키워드를 글로벌화해 이제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22포인트보다 17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의미죠. 네, 익스트림 피어에서 이제 피어,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한 등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9 정도면 그래도 아직 낮지만 이제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닌 밑에서 올라왔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19.28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일까요? 221.03원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파란불이 떴습니다. 네, 이 소폭 상승이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